자, 어제부터 드디어 반등하나 싶었던 비트코인 다시 자빠지기 시작하면서 106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CME 갭이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채울 생각인가 봅니다. 주말 동안에는 못 채우죠. 그래서 선물시장 개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채우고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시장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의외로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식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 그런 댄스다 라고 해가지고 짤이 돌아다니고 있길래 가져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잘 올라가고 있다가 멋있지 했는데 한 번에 낮아빠지는, 지금 상황이 딱 이렇죠. 이 엎어진 남자의 고통을 저도 지금 현재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파이 코인들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글로벌 디파이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라고 합니다. 딱 소개를 보시면은 중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컨플럭스 네트워크가 글로벌한 디파이 얼라이언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픈 디파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동서양 디파이 시장을 연결시켜서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업과 세계 디파이 스타트업을 통합하고 국경을 넘은 시장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중국 니네들끼리만 놀면 안 되겠니? 중국 밖으로 안 나오고. 얼마 전에 있었던 플러스 토큰 관련된 사기가, 그 사기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기도 전에 중국에서 뭔가를 막 시작하고 있죠. 워낙 스캠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의심부터 하게 되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최근에 이 스왑 프로젝트들,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젝트들이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이낸스만의 바이낸스 리퀴드 스왑, 비스왑이라는 분산형 거래소의 일종인 자동 마켓 메이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쟁사는 유니스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중앙 집권형 거래 시스템과 달리 거래 프로세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를 통해서 디파이에 관련된 코인들의 거래에 힘을 실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라이벌인 유니스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시장 점유율 부분의 62%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풍부한 이더리움 생태계 덕분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좀 별게 없어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베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짝퉁 스왑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시스왑이었습니다. 자, 근데 스시스왑의 최후는 좋지 않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쭉 올랐다가 완전히 그냥 맨 땅에 꼬라 박아버렸죠. 자, 이건 뭐 거의 스시스왑의 최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시스왑의 익명 개발자 셰프 노미가 그가 들고 있었던 모든 스시 토큰이죠. 스시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시장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대략적으로 18,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의혹이라고 나오지만은 그가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현금화를 시켰지만은 엑시트 스캠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난 지속적으로 스시스왑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그가 남긴 변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찰리 리를 봐라. 그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도 고점에서 자신이 가진 라이트코인을 전부 다 던졌는데 라이트코인 아직 살아남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스시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죠. 아주 얍삽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시스왑이 잘 나가자 김치 파이낸스 등 여러가지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완전 폭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스왑 프로젝트들의 토큰들, 예를 들어 파스타 토큰 같은 경우 70% 하락, 유노 토큰 78%, 누들은 98%, 피자 토큰도 있었는데요. 피자 토큰은 마이너스 99%, 그리고 핫도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 이건 뭐 그냥 난장판이네요. 무슨 뭐 거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린애들 놀이터처럼 돼버렸죠. 근데 이거에 좋다고 돈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닌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 스시스왑 개발자 놈이 18,000개를 집어 던졌다라고 하니까 이 하락세를 강화시키는데 한몫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다 깨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이더리움, 여기는 이 분석가는 285달러까지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285달러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떨까? 비트코인 조정 얼마나 더 진행될까? 증시와 달러가 변수라는 기사인데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일단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월 폭락장 이후 247% 올랐다.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또한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서 25%에서 40% 조정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 콜 가너 같은 경우는 스마트머니, 소위 말하는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8,800달러대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브리핑 같은 경우는 CME 갭이 9,600달러, 그 아래로는 200일 이동평균이 9,08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또한 미국 달러가 약화되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달러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던 비트코인도 조만간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CME 갭을 먼저 채우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이 차트를 보면서, 자, 이것을 봐라. 이 추세선의 이제 상단 부분이 9,300불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9,600불대 CME 갭이 있기 때문에 9,600불을 CME 갭을 메꾸고 9,300불대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할 때부터 나는 롱을 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은 지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이 전에 2016년도에서 17년도 불장 이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과 마찬가지로 길고 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다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지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불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뚫었다가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 여기 보시면 긴 꼬리를 남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봉 관점으로 긴 꼬리를 내렸으니까 며칠 동안 이 추세선 아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면서 개미들을 다 털고 올라갔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외에 추가적인 분석들도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CME 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딱 살짝 옆구리만 찌르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CME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떨어져서 채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데드캣 바운스를 멋지게 한번 보여준 다음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11,000불대까지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에서 유명한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30,000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16,000달러까지 올랐다가 17,000달러까지 올랐다가 8,000불까지 하락 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갔는데 그 정도 환희로는 만족을 못한다 이거죠. 개미들을 제대로 꼬시려면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탐욕의 절정으로 이끈 후 확 떨궈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아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일단 지금 당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 CME 갭을 언제 채울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과연 지금은 불장의 초입 단계인 것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CME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 시장이 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 되기까지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 도움이 됐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버도 자영업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수익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잘 견디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재생을 통한 토마토밭의 물주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